우리가 이제는 뭐 뇌 교육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네. 우리가 뇌하면 좀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의대에 보면 신경정신과가 있고 있죠. 공대에 보면 뭐 뇌공학이라고 있죠. 또 뭐 네, 는 네.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럼 뇌교육학이란 건 뭔가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하면 의대를 갔었습니다. 네. 이게 질환 연구 측면에서 바라봤던 거죠. 네. 근데 지난 10여 년간 의대에 있던 뇌가 이제 좀 밖으로 옮겨와서 이 공학, 뇌공학, 이 카이스트가 바이오 뇌공학과가 처음 생겼어요. 네. 그 이후로 실제 이제 의사나 과학자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다들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이런 감정의 충돌, 또 자기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체인지,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데 많은 블록들이, 장애들이 생기는데 그게 결국은 몸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마음 이렇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인류의 과학이 이제 밝혀냈죠. 마음 기제의 총사령탑은 이제 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저희 MC분하고 저하고 뇌를 바꾸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을 바꾸는 걸 할 수 있죠. 네. 심장 이식도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뇌를 바꾸면 겉은 멀쩡하지만 네.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다른 있어요. 사람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인체에서 유일하게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이 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뇌의 기전을 조금 이해하고 네. 뇌의 활용 원리를 습득하고 네. 자기 삶에 적용을 하면 네. 실제적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뭐 21세기 뭐 대표적인 키워드 하면 또 뇌라고 할 정도로 네. 요즘은 뭐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데 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뇌교육 좀 우리가 뇌를 좀 더 이해하는데 좀 어떤 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뇌교육이란 게. 지금까지는 20세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네. 피지컬, 육체. 그래서 네. 뭐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우리가 익히나 알죠. 네네. 그냥 내가 뭔가 삶의 변화를 줘야겠다고 하면 이제 운동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실제 운동하면 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사용 설명서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인식은 잘 하고 있질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인류 과학이 밝혀낸 것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의 총사령탑은 이 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내 두뇌 사용 설명서 그 안에 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 이거 네. 뇌 플러스 교육입니다. 네. 교육이니까 가치를 높이고 네. 잠재성을 개발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뇌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잠재성을 높이는 교육이자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이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뇌를 개발하고 싶어요. 네. 내 뇌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뭘 우리가 해야 네. 될 수 있을까? 네. 좀 뭘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네. 대한 일단 자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뇌를 자각하고 있느냐, 나의 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 조금 난해한데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뇌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는 네. 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운동하면 네. 나는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S라인을 만들고 근육을 네. 키우고 하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죠. 네. 그런 목적이 있어서 네. 운동을 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려면 네. 또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운동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뇌에 변화를 준다라는 그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죠. 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막 엄청 몰입해서 네. 내 감정이 쑥 빠지죠. 네. 내가 마치 그 드라마의 상대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네. 때로는 또 우울증에 겪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는 게 나는 우울하다. 나는 지금 슬퍼. 네. 나는 요즘에 너무 기쁜데. 예. 그럼 내가 우울하다고 할 때 나는 우울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질은 나의 뇌 상태가 우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네. 나는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의 뇌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런 인식의 전환. 네. 뭐 그것도 굉장한 이제 네. 출발점이 되죠. 네. 야, 그러면은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뇌교육 융합학과에서는 네. 그런 커리큘럼을 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의대가 아니라 네. 또 뇌공학 계열 학과가 아니고는 우리나라 이제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이런 뇌 활용, 네. 두뇌 훈련 개발에서 이제 유일한 대표 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뇌교육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데요. 네. 변화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화라는 건 요람에서 무덤까지니까 네. 예를 들면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의 두뇌 훈련, 네. 또 성인의 어떤 역량 개발, 또 중장년의 치매 예방 이런 그 전공 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맞게 네네. 이제 과목 커리큘럼이 되어 있죠. 네. 그 학과목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브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너. 과목? 예, 네네네. 그런 과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네네. 뭐 어떤 수업을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좀 엄청나게 빠른 건 빠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뇌과학은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은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데요. 네. 뇌 활용 개발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두권입니다. 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가 공인한 네. 현재 유일한 또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서 제도화한 자격인데요. 네. 이 국가 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네. 그 시험 과목 네 과목이 네. 이제 이 뇌교 융합학과에 유일하게 이제 정규 커리큘럼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뇌교육 융합학과에 온 학생들은 이제 뭐 네. 물론 뭐 뇌교육도 중요하지만 뭐 다른 또 전공과 융합해서 네, 또 네.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뭘 주로 네. 좀 같이 공부를 하나요? 뇌교육의 이제 정체성, 또 네. 뇌의 정체성이 이제 복합적인 거잖아요. 네네. 또 말씀드린 전공 트랙이 엄청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뇌교육에 대한 기본 근간을 체계를 기반으로 네. 나는 조금 더 이제 심리 분야에 네. 조금 더 플러스를 하고 싶다. 네네. 아니면 이제 나는 좀 AI, 인공지능, 저희도 네. 여기 인공지능 학과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뇌교육은 자연지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인간의 고유 역량을 개발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네. 인간의 고유 역량을 개발이니까 예를 들면 자연지능과 더불어 네. 요즘에 시대 트렌드 중에 하나 이제 AI를 학습하고 싶다면 이제 뇌교육 플러스 AI, 뇌교육 플러스 네. 심리, 네. 뇌교육 플러스 뭐 사회복지 네. 이렇게 이제 그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런 학우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좀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네네. 분들이 우리 뇌교육 융합학과를 찾아서 좀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겠군요. 네. 네.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뇌 교육, 그래서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내 뇌를 좀 네. 더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새로운 네. 좀 시각인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 좀 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나도 뇌를 좀 개발하고 네. 싶다 할 때 네. 좀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신년이니까요. 네. 사실은 신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작심삼일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 기존에 잘못되었던 20세기의 인식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이제 육체만 바라보다가 네. 그 너무 보이는 것 위주로 갔던 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 내 육체, 네네. 내 몸 사용 설명서만을 네. 쫓았던 세대가 하나가 있고 또 또 하나는 작심삼일처럼 네.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서구의 오랜 철학, 오늘날 우리가 봤던 지덕체 교육도 네. 지가 맨 서도 아닙니까? 네. 지식 기반의 이런 인식, 학습이 지식이 내 삶의 변화를 줄 거다. 우리 아이에게 교육할 때도 다 그렇게 하죠. 네. 지식 학습. 네. 근데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건 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작심삼일은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네. 그래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걸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싶다면 네. 행동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마음 먹기도 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건 신체, 정서, 인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신체 활동을 네네. 하죠, 아기들이. 네네네. 그다음에 자기 몸을 다 다룰 때가 되면 네. 이제
자기 바깥의 대상, 네. 정서, 교류 이때 정서가 발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지 학습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뇌 구조도 가장 안쪽이 신체 이 기관이고요. 중간층이 대뇌 변형계라고 해서 정서기제, 맨 바깥쪽이 이런 인지사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 영향이 가장 크죠. 바깥쪽이 멈춰도 사는데 지장이 크게 없어요. 네. 내가 가끔 우울해도 뭐 네. 살아갈 수 있죠. 네. 하지만 안쪽의 신체 기능이 문제가 일으키면 모든 영향을 받죠.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으시면 네. 누가 이렇게 자극을 줘도 대수롭지 않지만 네. 내가 오늘 신체 균형이 깨어졌다 하면 네. 쉽게 이렇게 감정이 출렁거리죠. 어.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미 있는 의사결정, 네. 자기 삶의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네. 삶의 어떤 몰입, 네. 능동성은 네. 이런 신체 정서 인지의 통합적 발달, 균형적 상태. 이것이 이제 뇌교육이 인간 두뇌 발달 기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체계화된 융합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드시려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네. 체계적인 이 행동 변화가 수반되는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뭐 담배를 정말 금연을 하고 싶은 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금연을 예를 들면 이제 그 인간의 변화는 결국 습관이 일어난다는 것은 네. 우리 뇌로 보면 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네. 신경망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세팅된 이 신경회로를 바꾸는 건 네. 엄청나게 어렵죠. 네. 이 저항이 일어나니까요. 네. 그런데 왜냐면 굵은 길이 이미 생겨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뭔가를 똑같은 반복된 상황을 하려면 네. 접하면 그 길로 가겠죠. 무의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담배를 끊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당장 네.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죠.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합니다. 담배 피는 분들이. 네. 운동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걸 멈추는 것보다 네. 두뇌 회로상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 네. 이게 이제 점점점 습관화가 돼서 내가 신경망이 세팅이 돼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때쯤이면 네. 이제 담배의 이런 양을 줄여야겠죠.